여러분 반갑습니다. 성공은 협상력에 달려있다. 오늘 6번째 시간 황전원입니다. 오늘은 목소리 큰 사람이 협상에 불리하다. 목소리 작은 사람이 오히려 협상에 유리하다를 주제로 해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독 목소리가 크다고 합니다. 해외 나간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식당에서 가장 큰 목소리로 떠드는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이고, 공항에서 자기 배우자를 목이 터져라 하고 부르는 사람은 한국 신혼부부라고 합니다. 오죽하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라는 말이 일상 용어가 됐을 정도로 우리나라는 사람들은 유독 목소리가 큽니다. 이 목소리가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성격도 급하고 빨리빨리도 좋아하고 뭔가 빨리 성급하게 결론 내기도 좋아하고 그런 좀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이렇게 목소리가 클까요? 이 홉스테드라고 하는 학자가 세계의 그 문화를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우리 세계의 문화를 보면은 뭐 집단주의 문화, 개인주의 문화 다양하게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 불확실성 회피 지수라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불확실성, 즉 애매모호한 것, 어중간한 상태를 회피, 싫어하는 정도, 그 정도가 얼마나 심하느냐 덜 심하느냐를 수치로 나타낸 거죠. 불확실성 회피 지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회피 지수가 높은 나라가 있고 덜 높은 나라가 있는데, 아시아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일본이 이 불확실성 회피 지수가 높다고 합니다. 반면에 중국과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불확실성 회피 지수가 낮다고 그럽니다. 이 지수가 굉장히 높은 나라에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을 한번 보면, 첫째, 이 나와 다른 것, 낯선 것에 대해서 좀 상대적으로 배타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많이 완화가 되었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 외국 사람들, 우리와 다른 외국인들을 받아들이는데 마음을 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또 한때는 특히 동남아인들에 대해서 멸시하는 그런 풍조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낯선 것에 대한, 나와 다른 것에 대해서 좀 덜 관대하고 잘 받아들이려 하지 않은 그런 경향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성격이 굉장히 급해서 빨리빨리를 좋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빨리빨리는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물론 그거 자체가 하나의 큰 산업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나라의 전체의 어떤 경쟁력을 높이는 좋은 면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문화 자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만만디라는 것을 이렇게 할 정도로 천천히를 아주 또 중요시하죠. 세 번째로는 이제 애매한 것이 아니라, 애매한 것보다는 분명하고 화끈한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우리는 성급하게 결론 내리는 것을 자꾸 요구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냐, 예스냐 노냐, 빨리 결론부터 이야기해,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하죠. 그리고 이 지수가 높은 나라에서는 주로 표현이 과장되거나 극단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리가 없죠. 웬만하면 대교입니다. 반포교가 아니죠. 반포대교, 양화대교, 한강대교. 그래서 그리고 일상적인 우리가 생활에서도 보면 조금 극단적인 용어를 많이 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불확실성 회피 지수가 높은 문화고, 그 문화의 특징들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성격이 좀 급하고 분명한 것을 좋아하고 애매모호한 것을 싫어하고 낯선 것, 나와 다른 것을 받아들이는 데 좀 서툴고, 이러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화끈한 것을 좋아합니다. 목소리 크고 빨리빨리 결론 내리고
이 화끈한 것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렇다면 이러한 성향이 협상에 있어서는 어떻게 작용할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협상에서는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협상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너와 내가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서로 어떤 조금씩 양보를 해서 합의에 이르는 일종의 어찌 보면 멀고 지루하고 험난한 과정입니다. 즉 갈등 상황, 애매모호한 상태가 계속 이어지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제안을 할 때도 아주 조심스럽게 하나하나 제안을 해야 되는 것이고, 상대방의 제안을 받아들일 때도 그 제안에 대한 배경이라든지 유불리를 철저히 따져서 그 제안을 받아들일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쉽게 해서 갈등 상황의 연속이 바로 협상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협상 과정에서 섣부르게 성격 급하게 화끈하게 결론을 빨리빨리 이야기를 하고 자기 카드를 다 보여준다면 협상은 무조건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본인에게 아주 불리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 협상은 갈등 상황을 견뎌내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갈등 상황을 오히려 즐기는 사람이, 애매모호한 것을 즐기는 사람이 오히려 협상에 더 적합한 유형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고, 갈등 상황을 즐기는 사람이 결국 협상의 성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장에 있어서는 화끈한 성격은 절대 도움이 되지 못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 목소리를 높이면 안 되는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협상에 있어서 가장 하책, 가장 못난 사람은 협상에서 상대방과 싸우는 사람입니다. 협상은 싸우는 장소가 아닙니다. 상방 간에 숨어있는 이해관계를 조율을 하고 맞춰 나가는 과정이죠. 주로 언쟁을 높이고 목소리를 높이고 싸우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가치관이나 도덕관이나 주장을 강요를 할 때 그런 것입니다. 지난번 제가 예를 들었지만 용돈 인상 때문에 밥을 먹지 않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 용돈 인상은 실질적인 이해관계입니다. 밥을 먹는다 먹지 않는다는 드러나는 입장이고 주장입니다. 근데 부모와 애 간에, 어린아이 간에 밥을 먹어야 된다 먹지 않아야 된다 가지고는 언쟁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딱 떼두고 순수 용돈 인상만 가지고 협의를 하면, 예수가 아동은, 어린이는 요즘 사정 때문에 나는 용돈 인상을 해줘야 되겠다. 부모는 또 그렇기 때문에 그게 조금 많다. 이렇게 서로 협의를 해나가는 그러한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숨어있는 이해관계에 논의를 하면은 언쟁을 높일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협상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야 되는데,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좋은 인간관계, 원만한 인간관계가 협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상은 실패해도 사람은 남겨야 된다, 사람은 남아야 된다라는 심정으로 우리가 협상에 임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주장을 강요하지 않고 이해관계에만 집중한다면 얼마든지 협상장에서 언쟁을 높이지 않고 타결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이 목소리를 높이다 보면 감정이 격해지고 인간관계가 깨어져 버리면 협상에서 모든 것이 다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절대 목소리를 높이는 그러한 일은 없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면, 협상은 애매모호한 갈등 상황을 즐기는 사람이 절대 유리하다. 그러한 즐기는 사람이 협상의 승자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일상에서는 목소리 높은 사람이 이길지 몰라도 협상에서는 목소리가 높은 사람보다 목소리가 작은 사람이 협상에서는 승자가 될 수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